특히나 이제 파트너가 음액을 애무해 주어도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반드시 음액이 표피에 덮여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아는 성님 비뇨기과 전문의 이선규입니다. 벌써 시즌2도 4회차가 됐네요. 사실 아는 성님 시즌2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뇨기과를 운영하면서 이런 활동을 병행하는 저를 보시고 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 정도로 여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 반응이 너무 미미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 등등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차가 진행될수록 그런 고민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질문방에 남겨진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연들을 보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질문해 주시고 아는 성님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 한 분의 고민도 외면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외음부 성형에 관해 다뤄볼까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얼굴 생김새와 체형이 다르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신체의 일부인 외음부 역시 저마다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오래전부터 이어온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듣고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외성기의 일부로 대음순 안쪽에 있는 기관으로 소음순은 클리토리스, 요도구, 전정, 질 입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음순은 성감이 매우 예민해서 여성의 외성기의 모양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성의 외성기 중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눈에 띄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소음순의 색깔이나 크기 그리고 그 모양은 개인에 따라서 모두 다르고 음모는 나지 않습니다. 소음순은 핑크빛이거나 약간 연한 갈색이 보통이지만 선천적으로 비대하거나 늘어진 경우도 있고 잦은 염증이나 가려움증 등으로 긁거나 만지는 경우, 또 자위라든지 임신,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검게 착색이 되고 늘어지거나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이 좁고 많이 늘어나지 않으며 두께가 적당하고 좌우가 대칭이고 색깔은 핑크색을 보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음순이라고 하고 그런 소음순을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소음순의 모습은 사람들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규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만 기능적으로 생활이나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형태학적으로 모양이 너무 흉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음부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정상적인 예쁜 소음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적당한 소음순의 크기는 본인이 가진 입술 크기의 절반 정도가 가장 적합한 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소음순이 늘어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선천적으로 비대하거나 늘어진 경우도 있고 또 성장기의 호르몬의 영향, 잦은 염증이나 가려움증으로 긁거나 만지는 경우, 또 자위, 임신, 출산, 그리고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한번 늘어난 소음순은 다시 저절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음순은 수술을 통해서 작고 앙증맞고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꽉 끼는 바지를 입을 때 끼어서 쓰리거나 불편할 수가 있고요. 또 분비물이나 이물질이 끼고 가렵거나 냄새가 날 수가 있고 또 분비물이나 땀 같은 걸로 세균 감염이 잘 돼서 질의 염증이라든지 방광염과 같은 염증을 잘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성관계 시에 소음순이 질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서 대중탕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꺼려지고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계 시에 상대방이 보는 것을 회피하여 그것을 애무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년기가 지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많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곤란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회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소음순 성형술은 국소마취에서 한 1시간 정도면 수술한 흔적이 전혀 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예쁜 모습인 것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발기 조직으로서 남성에 비유한다면 음경의 기두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여성이 오르가즘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여성 불감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에는 물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음액이 피부에 덮여 있어서 자극에 둔감한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이제 파트너가 음액을 애무해 주어도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반드시 음액이 표피에 덮여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음액은 오르가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이 불필요한 표피로 둘러싸여 있게 되면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해서 불감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피부를 벗겨주는 것이 바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폭용수술과 비슷하지만 폭용수술보다는 훨씬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녀막, 이름도 좀 웃기죠. 구시대적인 용어입니다. 처녀막이라고 하는 것은 질의 하단부에 위치해서 질의 입구를, 그러니까 질 내부하고 외부를 구분해주는 그런 완전히 폐쇄하는 그런 주름 또는 막 모양의 섬유 조직인데요. 여성 생식기의 외음부하고 내음부를 경계하는 경계가 됩니다. 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 생식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 기능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처녀막의 위치는 바로 질 입구에 있고요. 아주 부드러운 살이 질 입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처녀막 가운데는 대부분 자연스레 아주 자그마하게라도 뚫려 있고요. 처녀막 파열의 원인이 꼭 성관계뿐 아니라 격한 운동 등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처녀막 파열의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무분별한 그런 자위 중에서도 이제 뭔가를 집어넣는 그런 자위를 했거나 아니면 탐폰을 사용한다거나 승마라든지 자전거, 운동을 격렬하게 했을 때에도 처녀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경험 후에도 출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첫 성관계 한두 번에 약간씩 피가 묻어 나올 수도 있지만 또는 몇 번째 관계 후 그때야 비로소 처녀막이 파열돼서 출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녀막 파열 시의 출혈의 양은 대체로 적고요. 또 바로 멈추지만 일부에서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영영 출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